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육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신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사해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이 화목이냐 수금이냐 또는 화토냐 토금이냐에 따라서 지지육충의 작용은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월의 신금의 예를 들면은 화목이 중화용신이고 수금은 기구신입니다. 이때 사해충은 당연히 해수가 사화를 극을 합니다. 자월의 해수가 일방적으로 사화를 극하는데 지장간의 모습을 보면은 사화 속의 병화가 해수 속의 임수에게 극을 받고 있고 또 해수 속의 간목은 사화 속의 병화 경금으로부터 극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임수가 병화를 극을 하면은 병화는 경금을 생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경금이 간목을 극을 할 때 만약에 병화가 경금을 생해 준다면은 경금 역시 이 간목을 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의 우위에 있어서는 자월의 해수 속에 있는 이 임수가 가장 강한 작용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화 속에 있는 경금과 금수 상생을 해서 사화 중에 있는 병화와 해수 속에 있는 간목이 목화 상생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의미로 극을 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화가 없는 상황에서 본다면 해수 속의 간목은 비록 희신에 해당된다 손 치더라도 자월의 물을 먹으면 간목이 큰 힘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경금에 만약에 극을 받는다면 더욱 무기력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감안해서 지장간 속에 어떤 희용신이 어떤 기구신에 의해서 극을 받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사주의 다른 변수가 천간이나 또는 연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두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것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자월의 가장 강한 오행인 임수가 용신에 해당되는 병화를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신이 어떤 경우라도 극을 받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용신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화가 자월의 해수로부터 외통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지에 지지 화목 오행인 임묘 사오미 술토 중에 특히 임목이라든가 또는 미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술토 이와 같은 지지 화목 오행인 인묘 사오미 술토가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례에서는 5월의 사화로부터 극을 받고 있는 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극을 하는 것이 그 작용력이 훨씬 높다고 하겠지만은 만약에 운에서 사화를 만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수를 만나더라도 사해충의 작용력은 일어납니다. 이때 충을 받는 사화로부터 충을 받는 해수를 도와주는
오행이 지지에서 지지 수금 오행인 해자축 진신 유금이 있다면은 적어도 사화로부터 일방적인 사회충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두 오행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화 속에 있는 무토와 병화가 해수 속에 있는 용신오행인 임수를 무토가 임수를 극하고 병화가 다시 경금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금수가 상생하려고 해도 상생해서 사주의 중화를 돕고자 해도 무토와 병화라는 기신과 구신으로부터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간목은 한신이어서 임수의 중화작용을 한신이 목적으로 앗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에 토는 기구신으로 구신에 해당되는데 사화 속에 있는 무토 편제와 해수 속에 있는 무토 편제는 서로 작용력이 다릅니다. 병화 속에 사화 속에 있는 병화의 생을 받고 있는 무토는 말 그대로 구신의 역할을 하고 해수 속에 있는 무토만 단적으로 본다면은 물을 머금고 있는 무토이기 때문에 사화 속의 무토와는 다른 차원에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토가 직접적으로 임수를 극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목이 한신이어서 목극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에서 일어나는 동태를 살필 때 수와 양기를 관찰해야 됩니다. 수기에 해당되는 수와 금, 화기에 해당되는 화와 목이 어떤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금과 임수의 금수상생의 기운과 화토가 양립하고 있는데 힘은 당연히 화토 쪽으로 기울어져서 해수 속의 임수와 사화 속의 경금이 전혀 용신으로서의 작용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이 공부를 배우겠지만은 만약에 경금과 임수의 힘을 받아서 사주 천간에 용신과 희신의 역할을 하는 임수, 계수 또는 경금, 신금이 있다면은 그 뿌리가 되는 해수가 사화로부터 충을 받아버리면은 사주 원국의 천간에 비록 있다 하더라도 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용신과 이신은 무기력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주의 깊게 봐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화토가 용신일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토가 용신입니다. 좌월의 해수가 시지에서 일지를 극하고 중하고 있습니다. 중하고 있는 지장간의 모습을 보면은 기구신에 해당되는 임수와 간목이 희용신에 해당되는 사화 속의 병화와 무토를 목극토하고 있고 수극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금은 한신입니다. 화토가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금은 한신의 역할의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금극목이라고 잘못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항상 사주에는 수기와 화기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화가 용신이 되거나 수가 용신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임수정인의 극을 받고 있는 병화 상관이 또 간목 급제의 극을 받고 있는 무토 정제가 지장간에서 확인이 됩니다. 또 사화 속에 있는 이 무토 희신과 해수 속에 있는 무토 희신은
같은 희신이지만은 다른 작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수기를 머금고 있는 무토와 화기의 생을 받고 있는 무토는 비록 희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실제 작용력은 지장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토금이 용신일 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의 경금의 사주에서는 토와 금이 용신과 희신입니다. 목과 화는 기신과 구신이 되고 수는 한신이 됩니다. 그런데 묘월에 해수와 사화가 충을 하고 있는데 구신에 해당되는 목이 강하게 해수를 합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의 작용력이 목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해수는 한신이기 때문에 사화를 극할 수 없고 오히려 사화가 해수를 극할지언정 해수가 사화를 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에 해당되는 해수는 묘목과 합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장간을 살펴보니까 사화 속에 희신에 해당되는 경금이 사화 속에 있는 병화로부터 바로 극을 받고 있고 또 해수 속에 있는 매우 강한 간목에 의해서 기신인 간목에 의해서 목극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용신에 해당되는 이 사화 속의 토는 화의 생을 받고 있는 이유로 사주의 실제 중화작용을 돕기는 어렵습니다. 또 해수 속에 있는 무토도 강한 목기운에 의해서 용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용신이냐 희신이냐도 중요하지만은 용신과 희신이 합거되거나 또 합이 돼서 묶여버리거나 또 이런 한신이지만은 그 용신에 가까운 작용력을 하거나 기구신에 가까운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한신의 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신이라고 영원히 용신이 아니고 기구신이라고 무조건 기구신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희용신과 기구신과 한신은 시작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행작용을 하는 가운데 기구신이 생을 받을 수도 있고 희용신이 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금이 용신일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는 임수가 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사해충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지에서 충을 일으키는 현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분석되어지고 또 사주 통변에 응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 육충의 세 번째 시간으로 좌우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